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들고 온 것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업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두 번째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산업문화유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문화유산 중에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산업문화유산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런데 그 산업문화유산은 옛날부터 치국이, 농사직설 같은 것도 산업문화유산인데, 오늘날에는 우리 삼성전자가 최초로 발명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글과 컴퓨터가 최초로 개발한 한글 워드 프로세스 1.0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산업문화유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도 200년 지나고 또는 100년 지난 뒤에 우리 선조들이 최초로 만든 워드 프로세스 1호야 아니면 반도체 1호야 이런 것들이 결국 역사적으로 남을 것이고 언젠가는 보물, 유적, 국보 이렇게 진화 발전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무조건 헐고 허물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름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승화시켜서 발전, 계승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는데요. 바로 전 세계적인 선진국, 전 세계적인 지혜로운 민족 중에 하나인 독일 민족 역시도 이러한 산업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인들이 대표적으로 산업문화유산을 재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뒤스부르크 환경공원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뒤스부르크는 원래 독일의 철강산업을 대표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철강산업의 대표 단지였던 뒤스부르크가 1985년에 세락과 함께 드디어 문을 닫으면서 유서 깊은 역사를 마감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렇게 1985년에 마감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우리 포항제철이라든가 포스콜 말하는 거죠. 아니면 일본제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드디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철강 단지가 녹슬고 노쇠한 것으로 바뀌어 버렸는데요. 바로 이 노쇠한 단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간에 여러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전부 다 허물고 여기에 우리 지자체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어줄 어떤 외부 기업을 유치하자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었습니다. 많은 그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독일 뒤스부르크 주민들은요. 내가 이 철강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애들 3명 다 키웠던 나에겐 정든 곳이다. 아니면 나는 이 철강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그 아내와 함께 이 철강 회사에서 20여 년 이상 같이 일했다. 뭐 이런 이 철강 단지에 대한 나름대로 고즈넉한 추억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스부르크의 지자체와 주민들은 이 철강 단지를 허물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계승 발전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게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바뀐 게 바로 이 밑에와 같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 가장 큰 녹슨 이 높은 굴뚝 그게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뭔가 예쁜 굴뚝으로 바뀌었죠. 이 굴뚝은 뭐냐 하면요. 바로 유럽에서 가장 깊이 있게 스쿠버 다이버를 연습할 수 있는 스쿠버 다이버 연습장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철강 생산 라인이 깔려있는 이 단지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페라 하우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지는 철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긴 레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저 앞에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고 나머지는 관객들이 다 앉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그 철강 단지 자체를 어떻게 바뀌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저장 탱크는 물을 가득 채워서 유럽에서 가장 깊이 스쿠버 다이빙을 연습할 수 있는 센터로 바꿨고 공장 사무실은 바로 이 동네에 와가지고 잠깐 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1박 2박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유스 호스텔로 바꿨고요. 가스 엔진이 있었던 공장을 개조해서 이런 컨벤션 센터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요.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도시 재생이라는 그 방법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던 성공 사례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참 아쉬운 풍경들이 우리 지자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미우나 고우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 그 대기업들이 처음 싹을 치었던 그 초창기 부지, 그 부지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 인천을 근거로 했던 곳이 많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경기도 인천 근방 지역인데요. 바로 이들 지역에는 한진그룹에 처음 설립했던 공간도 있고 SK가 옛날에 선경 직물을 만들던 공장 부지도 있고요. 이런 굴지 대기업이 싹을 틔웠던 부지들이 있는데 그 부지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전부 온데간데 자취를 다 찾기 어렵게 바뀌었죠. 왜 그렇게 됐나요? 전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나 상가가 들어서면서 과거에 그 고진역했던 공장 건물들은 모두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옛날 설립자가 처음 가게를 세웠던 곳입니다라고 하면서 삼성 같은 경우는 대구에 그 가게 설립했던 공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종로에 큰 길을 가다 보면 두산그룹의 이제 빌딩이 탑이 올라가서 기념탑이 올라가 있는 곳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몇몇 곳은 이렇게 기리고 있지만 대부분은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늦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오토바이 헬멧을 만드는 그런 공장은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자랑껏 제시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이 조금 노후화되고 낙후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시설물들을 다시 활용해 가면서 후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 무엇인가 꼭 새로 건물을 올리고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곳을 재활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 깨달음, 디스브루크가 전달해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